오늘 주택은 변두리 관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되겠는데 이쪽에 계백로가 있습니다. 오늘 주택은 계백로에서 동쪽으로 110m 위치해 있는데 경사가 심합니다. 14m 높아집니다. 요게 본주택 이렇게 경사가 심합니다. 또한 본주택에서 동쪽으로 위쪽으로 100m 걸쳐서 또 10m 높아집니다. 경사지에 중턱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평수가 큰데 건평 300평대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방수차는 적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가격이 반토막 나 있고 인근에 봤을 때 본건에 대한 낙찰가 높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대한 수익성이 좋습니다. 두고 봐주시고요. 관저동 쪽에 경매 실적이 작년부터 7건 있습니다. 많지 않은데 중반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190평, 건물 300평 대형입니다. 그렇지만 방숫자 많지 않은데 19개 투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월세는 1000까지 가능합니다. 2022년 신축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현재 감정가 대비 반토막 나 있습니다. 18억 떨어진 17억 천입니다. 감정가 기준이 높진 않습니다. 감정가의 55%일 때 월간 순수익금액 600만원, 수익률 14%입니다. 낮지 않은데 이때 보증금 기준은 최우선 변제 금액 한두 해가 되겠는데 그렇지만 실물상 봤을 때 보증금은 더 높습니다. 그때 수익성 상향이 되겠습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일 1월 22일입니다. 주택의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토지 건물 반듯하고 전면 북향입니다. 오늘 주택은 한 필지 위에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1동, 2동. 각각 이렇게 코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입하고 주차 12대 가능합니다. 치수 참고하시는데 단위 미터입니다. 경사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정합니다. 건물의 전면 폭이 좀 좁은데 12m, 측면이 깁니다. 34m입니다. 뒤쪽은 녹지입니다. 건물의 외벽은 전면은 석재, 측면은 드라이비트입니다. 전면에 B동이 있고 뒤편 쪽에 A동이 있습니다. 중간에 2.3m 여유가 있습니다. 건물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여유가 4m 됩니다. A동의 2, 3, 4층과 B동의 2, 3층이 구조가 같습니다. 세 가구. 건물 전면 쪽에 투룸 2개와 뒤쪽에 3룸 큰 게 있습니다. 투룸 14평, 3룸 24평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치수 참고하십시오. 내벽은 벽지입니다. 상태 좋습니다. 전면에 투룸 2개, 하나는 전면을 보고 있고 하나는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 쪽에 3룸 후면을 보고 있습니다. B동의 4층만 4가구입니다. 이 건물에 건물 전면 쪽에 단층 비교했을 때 규모가 약간 줄어든 투룸 12평짜리가 있고 뒤편 쪽에 3룸이 13평짜리 투룸 밖입니다.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치수 참고하십시오. 엘리베이터 오른쪽 일부 작은 부위 타일 훼손이 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오늘 주택 총 19개호입니다. 공실 2개, 17개 남아 있는데 임차권 등기하고 15개 퇴거하고 표면상 2개 남아 있습니다. 2022년식입니다. 내부 상태 다 좋습니다. 관저동의 경매 실적이 2년간 7건 있습니다. 특히 원래 많습니다. 특징을 봤을 때 신축이 많으면서 평수가 큽니다. 특히나 20평대도 3건이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3차까지 간 게 많으면서 요 두 건만 2차입니다. 요 두 건을 봤을 때 반평수가 작습니다. 8평, 12평. 요 두 건이 응찰자가 많으면서 낙찰가율 또한 높습니다. 95, 93이나 됩니다. 그런데 2등 차이는 좀 있습니다. 요 두 건 제하면은 응찰자 적으면서 낙찰가율 50%대가 많습니다. 본주택 위치 이쪽에 있습니다. 본주택 주위에 바로 앞에 단독 낙찰건과 추가로 두 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주택 바로 앞에 주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주택이 되겠고 바로 앞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모퉁이에 있습니다. 2019년식 나쁘지 않고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전체 대전에서 평균치 됩니다만 평지보다 약 20% 떨어집니다. 이 주택은 본주택 비교했을 때 토지 건물이 3분의 1 크기입니다. 굉장히 작고 5층 건물. 방 숫자는 적습니다. 평균적인 방평수 20평. 본주택도 큰데 본주택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감정가 기준이 낮은데요. 그렇지만 수익률이 0%입니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작년 10월에 낙찰이 됐는데 82%, 2차의 단독이었습니다. 조금은 고평가된 주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본건 대비했을 때 입지는 좀 좋지만 개별성,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주택 보겠습니다. 좀 복잡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주택인데 요거와 요겁니다. 본주택에서 밑으로 약 350m 쪽에 있습니다. 조건 좋은데 2021년식 엘리베이터 있고 공시지가 좋고 더 좋습니다. 중형 크기인데 토지 80평, 100평, 건물 150평, 180평, 4층 건물. 방 숫자는 적습니다. 평균적인 방평수가 14평, 20평. 따라서 감정가 기준이 낮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가 대비했을 때 수익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 높으면서 방 숫자가 적습니다. 그 영향이 있고요. 올해 6월 1월건이었습니다. 동네에 작지 않은 상권이 위치해 있으면서 중환경이 좋습니다만 조금 저조합니다. 전표가 된 걸로 보이고 본건 대비했을 때 개별성, 수익성 동도하고 입지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57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본건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수익성 보겠습니다. 현재 공실 2개, 7개 남아있는데요. 임대료가 더블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르네요. 희한합니다. 여기서의 전세 기준은 2룸 1억 3천, 3룸 1억 7천 보겠습니다. 감정가 49% 확인하시고 감정가 55% 보겠습니다. 요 수정하겠습니다. 3차입니다. 첫 번째 일반 대출 법례를 봤을 때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이 한도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보증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수익성 상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탁 대출 봤을 때 보증금을 1억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전세 기준에서 시세 대비 월세를 5만원 낮게 조정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반 대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14%입니다. 월간 순수익금액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적지 않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기자본 투입액 5억 천입니다. 그리고 대출은 반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신탁 대출을 보겠습니다. 일반 대출보다도 자기자본 투입액이 1억 8천 적습니다. 금전적인 메리트가 있고 월간 순수익금이 280만원, 수익률 9%입니다. 왜냐하면 시세 대비했을 때 임대료를 낮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확인하십시오. 임차인에 대한 배당을 보겠습니다. 공실 2개, 나머지 7개, 보증금이 21억 6천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우선 변제 해당은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했을 때 보증금이 62% 차지하고 총 채권익이 감정가 대비했을 때 7억 오버합니다. 낙찰을 55% 봤을 때 보증금에 대해서 전혀 배당이 없습니다. 보증금의 100% 배당이 불가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렇지만 대항력이 없습니다. 낙찰자보다는 없습니다. 등기부상 권리 낙찰자보다 높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